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일찍 찍어 놓고 또 어딜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당국의 협조론이 올 때, 당국의 협조론이 올 때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국의 협조가 일어나고 난 뒤에 전환선이 올라가서 골든크로스를 내면요, 그거 역시 골든크로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가인 거는 이제 인식이 됐는데 이게 갈 거냐 말 거냐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가기는 아직까지 먼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 볼린저 밴드의 10 볼린저가 60의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야지만이 여기에 구름이, 앞에 구름이 양의 구름으로 만들어져서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음.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은구름으로 계속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52의 신저가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자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내려옵니다. 그걸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러면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준선이 움직이는 건 26일 만에 움직입니다. 26일 만에 움직이고요. 26 일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은 어디입니까? 고점은 여기 꼬리 포함해서 여기고요. 저점은 꼬리 포함해서 여기가 저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 가격을 넘지 않는다면 기준선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예? 기준선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선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치면 이제 이 가격을 움직였을 때 윗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기준선이 위로 올라간다.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준선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격을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미 전환선이 기준선에 붙거나 아니면 캔들이 여기 가격을 넘어서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환선은 9일 만에 움직입니다. 전환선은 9일 만에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9일입니다. 9일. 9일. 9일이면요. 전환선은 이제부터 내일부터 전환선이 저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점은 이제부터는 여기가 저점이 됩니다. 여기가 저점이 돼요. 그러면 저점은 여기인데 고점은 어딜까요? 고점은 맨 똑같은 고점이 여기가 되거든요. 9일이니까요. 그러면 얘가 위로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환선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안 움직이는가 하면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다 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여기 꼬리 포함해서 요 저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날이 지날라 그러면 3일이 더 있어야 됩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점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 가격을 그러니까 17만 9,139원을 못 넣는다 그러면 전환선 역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둘 다 선다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움직여 줘야 되는가 하면요, 요 가격을 벗어나는 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자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 가격을 넘어서야지. 그러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흐름이 어떻게 올라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측을 가능하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날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가 안 날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시그마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 그러면 시그마는 영선 위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그마가 영선 위에 있어도 괜찮긴 하지만 얘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그마의 기준선은요, 영선도 있지만 플러스 2와 3이 있습니다.
2에서 3으로 올라갈 땐 급등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리는 2에 갔다가 내려올 때는 뭐가 됩니까? 그 자리가 고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예전에 그 자리는 파는 자리라고 설명을 해 줬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파는 자리가 아니고 영선 위에는 파는 자리도 아니고 지켜봐야지 된다는 자리입니다. 시그마를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밑에 인제 스트게트 슬로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트게트 슬로우는 12.53은 영 50 위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20에 15, 6은 시그널이 50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얘가 12.53이 가일권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가일권이 얼마입니까? 기준선이 80입니다. 80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거기가 고점이니 일단은 정리를 한번 50% 정리를 해 두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50 위에 있을 때는 들고 가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약한 자리입니다. 제가 요 설명을 왜 지금 주야장창 설명을 해 드렸는가 하면요. 요 설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로봇주를 본다면 로봇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 앞자리에 구름이 양의 구름이 있다, 음의 구름이 있다, 양의 구름이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60의 이동평균선이 니로 오다 말고 눕고 있습니다. 이 눕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준 60의 이동평균선의 11선이 골든 크로스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여기 구름은 두껍지만 후행스텐이 얇은 구름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 이만큼 지나서 가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구름이 뚜껑 구름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 이루어질 때 그다음에 52의 신고가로 가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52의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어떻게 압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2의 신고가 자리는 여기가 있고요. 52의 신저가 자리는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얘가 52의 신고가도 조금만 올라가면 52의 신고가로 해서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얘가 또 여기 이쪽에서 빠지면 50의 신저가로 해서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는 그룹이 얇은 자리가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로봇주를 한번 보십시오. 로봇주를 보면 어떤 것들은 살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관망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로봇주도 가기도 좀 못하고 저거 하죠. 그렇다면 제가 금방 설명했는 걸 가지고 우리 2차 전지는 많이 봤으니 2차 전지는 우리가 많이 봤으니 여기에서 벗어나 제가 어 롯데 머테리얼즈를 밑으로 우리가 보고 한번 어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충분히 고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금까지 설명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까지만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밑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 5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스트게트 슬로의 12.53과 20의 10의 6입니다. 이럴 때 12의 53이 20의 10의 6을 골든 크로스 내고 위 방향으로 갈 때 52로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저점리로 올 때마다 사 들어가면 어떤 형식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자리가 나올 때도 구름 위에 있을 때와 구름 밑에 있을 때와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좋은 거는 구름 위라는 얘기를 해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설명해 줬는 거는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골든 크로스의 20에 12 골든 크로스의 신호가 나올 때, 그때서부터 긍정적으로 볼 때 음봉일 때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좋은 장에서 수익을 못 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52의 신고가와 신저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그마의 영선 위에 2와 3의 기준선이 있다. 그 다음에 스트게트 슬로의 1253, 1253이 20에 10을 골든 크로스 낼 때, 그때 굵은 거 20에 16이 신호가 골든 신호가 나올 때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했다면, 제가 얘기했던 이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 개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버입니다. 레이버 보십시오. 얘가 골든 크로스 낼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신호가 나올 때,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6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현재 볼린저 밴드 10볼린저가 아직 60볼린저의 골든 크로스를 내지도 않았는데, 얘는 이미 양의 구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의 위 밑에서 들어오는데, 볼린저 밴드는 위에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 있는데도 음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여기서 내려오면 나쁠 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지켜봐야 되고, 52의 신고가 신저가를 항상 이런 자리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고점이고요. 신저점은 어디입니까? 52의 신저점은 여기가 신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떤 모양인가요? 요런 모양일 때 우리가 요런 주식들을 조금씩 사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얘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죠? 요럴 때, 요런 음봉에 붙었을 때 한 번씩 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미 이어서 날라갔죠. 이 모양, 제가 모양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모양을. 그 다음에 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고점이 넘어 52의 신고가를 넘었을 때 얘가 어떻게 가는지.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얘도 똑같죠? 이런 모양이죠. 우리 지금 주식들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럴 때, 찢었을 때. 가래를 얘는 찢다 말고 돌아섰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갈, 요 간격을 두고 계속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상단선과, 그 다음에 볼린저 배드의 상단선과 5일선을 같이 붙어서 대이면 사고 그러면 됩니다. 이럴 때 조금씩 해서 이런 종목들을 크게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구름은 은구름이지만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얘는 어떻습니까? 가일권을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고도 눕다가도 또 가일권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얘가 요 시그널이 영선을 통과할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트를 어저께 못 찍어서 차트에 대해서 서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쪽으로 내려올 때 얘가 영선 내려오고, 여기가 영선 내려올 때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면요, 여기서 보면 보이죠. 상단선과 하단선 밑에 캔들이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자로 섰다가 이게 조정이라 그랬죠. 조정이 나왔는데 위에
5일선도 위로 못 올라가지만 상단선 위로도 캔들이 못 올라가면 부정적으로 보면서 얘가 영선이 위로 온 상태에서는 이거는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걸로 보면 충분히 이거 다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영선으로 올라갈 때 긍정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얘가 수렴이 끝나고 올라갈 때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얘는 어떤 모양입니까? 얘는 위로 와서 돌아설 때 그러면 어디입니까? 11선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면 위로 올 수 있죠. 여기까지 위로 왔다가 어떻게 갈지 그런 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가은 칩스입니다. 얘 어떻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죠. 구행스텐이 위로 올라가 한번 접어준 다음에 얘는 본격적인 상승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보는 자리는 이 자리 아닙니까? 요런 자리. 저는 어느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이게 좋습니다, 저기 좋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지만 저는 뭘 샀습니다 까짐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줬지만 그게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뿐 이게 좋거나 나쁘거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로 가지고는 설명을 분명히 해줍니다. 지금 이렇다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했을 때 골랐으면 골랐으면 됐,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옆으로 눕다가도 윗방향으로 틀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네들이 가율권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는 조정이 수평 조정, 가격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조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조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스넨스텐 2가 이렇게 올라갔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가격을 넘어서면 되는가 하면요. 요 가격을 넘어섰을 때 얘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에서 보면요. 요게 눌림목입니다. 요게 어떤 걸 봐서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하면요. 20에 10이 가일권에 있을 때 그 앞에 10에 5, 3이 가열권에서 내려왔다가 이 밑으로 니로 올 때, 니로 오더라도 얘가 가열권에 있으면 이 자리는 눌림목 자리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눌림목이 아니고 이게 속임수의 하락이라면요, 하락이라면 얘 역시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얘가 영선리로 왔을 때 여기 가격을 지나칠 때 갑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얘가 여기서 이 부분 제가 이틀 전에 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선행스텐 2가 올라가면 얘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가다가 서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행스텐 2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이게 올라간다는 거 52의 신고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뭡니까? 60의 이동평균선의 종료기업 돌아서 가죠.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60일까지 어느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눌림목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 드리면서 이게 눌림목이 아닌지는 요거와 아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틀립니다. 요 위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입니다. 요거는 엄연히 보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비슷하지만 틀리다는 얘기죠. 그게 왜 틀린가요? 6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거나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나 기준선과 전환선에 골든크로스거나 데드크로스거나 여기는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럴 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면서 굉장히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요 선 하나 찌끄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자리입니까? 이게 눌림목 자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로 오면. 그러면 여기 가격만 넘어서면 얘는 본격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면서 갈지 안 갈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이 선에 대이면 한번 따라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다른 걸로 이익 내는 게 더 쉽게 이익을 낼 수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미뤄올 때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H입니다. 얘가 위로 오는데 여기서 영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당겨 올리죠. 이렇게 당겨 올리죠. 이렇게 당겨 올릴 때 요게 눌림목으로서 여기 가격을 넘어서면 52 신고가로 인해서 오늘 다시 저거 스네스텐 2가 올라갔었다. 이건 그러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야지 된다는 거죠. 얘는 굉장히 강한 거죠. 얘는 가격권 위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 얘가 그냥 여기 있다가 만약에 여기 올라갔다가 산까지 올라가면 그냥 또 갑니다. 또 가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했을 때 나쁜 모양이 있다 그냥 여기서 땡겨 올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을 골든크로스 60 이동평균선에 저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똥바가지 아닙니까? 찌그러진 똥바가지입니다. 제가 나쁜 종목을 해놔놓고 뭐 이 밑에 걸 보십시오 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이수페타시스를 두 번이나 해놨다는 얘기는 보다가 보니까 이 종목 좋은데 그리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카카오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서 난 여기서 정리를 했지만 여기서 이걸 안 하고 저는 카카오페이로 갔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케미칼입니다. 이거는 2차 전지에 속해 있는 거. 여기서 이제는 잘 봐야 되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깔고 있다가 얘가 대변한다 그래도 여기 위로 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에 이 모양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기준 5일선과 스냉스텐 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위에 같이 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캔들이 위에 있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을 누차 해드렸습니다. 이럴 때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눌림목이 어디까지 내려올지를 항상 그려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자, 제가 뭐 종목을 고를 줄 모르고 뭐 종목을 할 줄 몰라서 추천을 그렇게 안 하고 뭐 저거 했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저는 여기서 따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여기가 기준선과 전환선에 붙었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보면요, 그냥 이 85에서 있으면요, 그냥 이거 뭐 니로거나 말거나 그냥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또 그 주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식들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뽑아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하려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주가들이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이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잘못된 종목들이니 조금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서는 5분에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냥 이렇게 푹 떨어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붙으면 또 좀 쉬었다가 2, 3일 쉬다가 또 올라가고 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진 갈지는 모르지만 갈 때까진 가 봐야지 됩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요. 코로나 시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쪽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격권이 있는데 겁이 나가요. 못 따라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사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식이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요. 5일선과 상단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같이 놓여 있을 때 그 위에서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놓여 있을 때는 그냥 미천직하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고 더 밑에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그때 하면 되는데요. 60일 이동 평균선과 캔들의 거리가 멀면 얘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을 하고 난 뒤에 살 건지 이런 결정권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요. 내가 안 사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사고 나면요. 그날부터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사면서 어, 어떻게 할 건지 그럴 때 여기에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노로피 인트입니다. KB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루 이틀 요렇게 있다가도 그냥 뻥 뜹니다. 뻥 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종목들은 이래요. 좋은 종목들은. 자, 이게 뭐 조정 같은 조정도 안 받고 갑니다. 이게. 조정 같은 조정도 안 받고 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전, 6일 전, 7일 전, 아니면 더 앞전에 설명해 줬을 때, 여기서 좋은 거 골랐으면요. 지금도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많은 종목을 돈을 많이 주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따라 들어가면서 내가 경험치를 쌓아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얘가 구름이 이렇게 얇을 때 얘가 날아갈지 폭포수로 떨어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봅니까? 영선 위에 있을 때 얘가 골든 크로스 내고 이거 할 때 이거 제가 한두 번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요. 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샀는지는 며칠만 지나면 얘가 52의 신고가로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들어갔다고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고 가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할 줄 몰라서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면요 불법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방송에 하는 사람들은 추천만 할 수 있을 뿐 매도와 매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의 축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추천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뽑아 놓고 여기서 알아서 골라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는 거에서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따라 들어갈 때 하나 설명 안 해준 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내지만 캔들이 안 움직일 때 얘를 보고 짧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얘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때 캔들이 가면요. 그거는 얘의 강함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얘가 80 가일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다는 것을 여기서 두 군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가일권과 가일권이 못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보면 얘가 강할지 아니면 약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사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관망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30분 내로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